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1년도부터 하락기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파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삼성이 왜 떨어지냐라고 해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죠. 그래서 이후에는 제가 4만원대, 3만원대 들어가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5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지고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까지만 빠졌으면 제 예상이 완전히 적중했을 텐데 아쉽게도 빗나갔고요. 2023년도부터는 악재가 반영이 끝났고 실적이 좋아지는 측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승을 하다가 바이든이 인공지능 정책을 내놓으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4만원대 진입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종목들이 대각선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종목들은 무조건 이런 형태를 그리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점이 어딘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의 사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2021년도부터 말씀드리면서 고점을 예상 적중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나쁜 이유가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자수성가형이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을 지켜야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들지 않은 것은 뺏길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목들은 결국에 떨어지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 해석을 좀 해드리면 이재용 회장의 글자는 기본적으로 재물을 봤을 때 땅을 쓰기 때문에 물기운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돈을 긁어 모읍니다. 땅으로 물을 제압하고 물의 길을 막으면서 재물을 얻는 형태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금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는 그림인데요.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서 물을 제압하는 것이 모래잖아요. 모래 때문에 물이 힘을 못 씁니다. 파도가 쳐도 다시 되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넘어올 듯 하지만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흙이 물을 제압하면서 돈으로 바꾸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 사주가 물, 금이 언제 들어왔냐를 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35세 인근으로 큰 재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쉽게 얻는 재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땅은 물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이때 본격적으로 재물을 싹쓸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55세 인근부터는 갑자 일생이 갑자기 적을 만납니다. 55세부터 똑같은 글자를 만나게 되죠. 이때부터 재앙이 10년 동안 시작됩니다. 왜냐면 나랑 똑같은 형태의 적을 만난다. 예를 들어서 나랑 똑같은 반도체를 만난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만난다. 내 거래처를 뺏기게 생겼네.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똑같은 형태의 적을 만나서 내 거래처를 뺏기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분석을 해드리고 나서 뜬 뉴스가 요즘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 나간다라고 하죠. 그 수요를 사실 삼성전자가 먹었어야 되는데 하이닉스한테 지금 뺏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여름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름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차가운 기운이 필요한데 물, 금이 득이 된단 말이죠. 이런 뜨거운 사주가 내년부터 불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 더워 죽겠는데 내년부터 불이 들어오면서 더워 죽는다가 되죠. 그래서 내 것을 뺏긴다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운세를 간단하게 보면 기본적으로 겁살이 지배를 합니다. 겁살의 한자를 보면 위협할 겁에 죽일 살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살이 더블로 들어옵니다.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거래처를 뺏긴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해가 되고요. 낙정관살이라는 엎어진다는 글자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고란살이 들어오죠. 굉장히 어려운 해가 되겠다. 역마살은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다가 되겠죠. 그리고 겁재가 또 들어옵니다. 겁재가 들어온다는 것은 돈을 날린다가 되겠죠. 유지했던 계약이 파기가 되거나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더운 사람이 여름에 히터를 쐬고 있다. 이런 느낌이 2025년이기 때문에 최악의 수를 만나는데요. 주식은 항상 선제 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미리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데 다시 재차 이런 악재들이 반영이 되고 나서 오르막을 타겠죠.
주식은 그때 가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전부터 반응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먼저 떨어졌고요. 반도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내년 운세가 최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선제적으로 한번 떨어졌지만 트럼프 수혜를 현재 입고 있습니다. 왜냐면 트럼프는 미국 제품을 잘 팔리게끔 만들어주는 인물이에요. 달러 가치를 지금은 강세겠지만 달러 가치를 낮춰서 미국 제품을 싸게 만들고 해외 제품은 반대로 비싸게 만들어서 안 팔리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는 대통령이에요. 그 시기는 트럼프가 정책을 본격적으로 발표하는 시기부터 관련주들이 최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미리 하락하는 부분도 있고요. 삼성전자의 제품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비싸진다는 거죠. 그러면 덜 팔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자동차 관련 주들도 그동안에 강달러 수혜로 인해서 잘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달러 가치가 강세였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비싸진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량이 저조해지고 할인 정책에 들어가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한번 뒤집어지고 있는 거고요. 정확한 정책이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투자금들이 팔고 보는 겁니다.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종목을 골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매도세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활발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금들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눈여겨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바이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바이든이 키웠던 전기차,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인공지능 이러한 산업들을 붕괴시킬 거란 말이죠. 정책 폐기죠. 그런데 지금은 초반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기차를 응원한다, 인공지능을 응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뉘앙스는 풍길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하지만 진짜 그런 현실이 펼쳐지는지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떨어지는 이유가 대통령이 바뀔 것이다, 인공지능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전조 증상들로 인해서 강한 매도세가 나왔고요.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면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지켜보시고 매수하실 분들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